자, 한동훈 장관과 관련한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수의 성지 대구를 찾았죠. 참 인기가 연예인급이었습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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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장관님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하고 존경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이거는 제가 글씨를 못 쓰는 건 성의가 없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런 거 갖고 싶으면 제가 약간 힘들어요. 장관님 응원할게요. 예,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게 어제 기차역 동대구역에서의 모습인데 저녁 7시 티켓을 끊고 서울로 올라와야 되는데 계속 저렇게 사람들이 쌓인 공세에 사진 찍자고 하는 바람에 결국 열차를 취소하고 늦게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장 변호사님. 네, 인기가 뭐 대단했다는 것 같은데요. 예. 대구에 내려간 것부터가 사실 의미심장하다고 봐야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는 행보라는 점, 또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이 대구 출마를 끊임없이 시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 맞불 작전으로 내려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대구에 가서 이야기한 일성도 그냥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할 수 있는 말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정치인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거든요. 대구는 그동안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겨왔던 곳이라는 거죠. 6.25에서 산업화에서 심지어는 더위와도 싸워서 이긴 시민이라고 상당한 상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열렬한 이런 응원과 지지를 받았는데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행보를 이렇게 계속 이어가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좀 판단이 들고요. 앞으로도 뭐 다른 지역을 계속 가는 행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빨리 총선에 그냥 투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법무부 장관보다는 정치인이 더 가깝다는 장현비 변호사의 언급이었는데 어쨌든 전국에 16개에 있는 그 피해자 지원센터가 있는데 하필이면 대구에 가면서 그런 정치적인 해석을 낳고 있는데 자, 한 장관의 발언 또 이 연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참한 6.25 전쟁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적에게 이 도시를 내주지 않으셨고요. 자유민주주의에서 끝까지 싸워서 이긴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뭐 의견은 많을 수 있습니다. 직업 정치인들에게는 총선이 인생의 전부일지 모르지만 자기 손으로 돈 벌어서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인인 대구 시민들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뭐 말은 저렇게 했습니다만 총선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발언도 했거든요. 그래서 정계에 투신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을 낳고 있는데 최근에 한동훈 장관의 이 행보가 이제 심상치 않습니다. 자, 어제는 대구에 갔었고요. 10월 달에 경남 거창, 4월에 부산, 제주에도 갔고 전남에도 갔고 전북에도 갔고 자, 다음 주에는 대전에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카이스트 방문할 예정인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 유수한 인재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간다고 합니다만 거의 뭐 지금 강원도, 고향이 강원도죠, 선배님? 저기 한동훈 장관이 강원도 빼고는 지금 다 가고 있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중에서 이제 저는 대구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요. 오히려 이제 어제 대구 방문이 사실상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미 출격 준비 끝났다. 저는 사실상 이게 정치 임무 선언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정치인은 이제 지역적 기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YS는 부산, DJ는 이제 전라도, JP는 충청도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게 보수의 고향, 성지는 누가 뭐래도 이게 TK입니다. 그 점에서 저는 상당히 어제 방문의 의미가 있었고요. TK에서 이게 인기를 보십시오. 저는 3시간 동안 기차를 이게 놓칠 정도로 이런 인기 있는 정치인도 처음 봤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한동훈 장관의 품성입니다. 이걸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출발해야 된다고 아마 그냥 왔을 거예요. 근데 그렇죠. 끝까지 이게 맞아.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도 이 쌓인 공세가 굉장히 많으면 다 일일이 응해주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끝까지 아마 이게 막차가 아니었으면 저는 3시간 지나서도 이게 했을 거로 봐요. 예. 이게 한동훈 장관이 원래 타고난 품성이에요. 뭐 어떤 분은 너무 이게 어린데 뭐 금방지다 싸가지 없다 이런 분도 있지만 제가 아는 한동훈 장관은 이런 분이에요. 상당히 인간적이고 자기를 이렇게 좋아 사인 받겠다 있는 분 다 해주고 일일이 사진 찍어주고
저는 이게 바로 정치인의 행보가 아닌가 이런 데 그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그 대구에 제가 이게 그 약간 농담이지만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이 윤한홍이다. 이걸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실제 마산의 국회의원 윤한홍이 아니고 대구는요.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윤석열, 그다음에 한동훈, 그다음에 홍준표, 윤한홍 이분이 인기고 실제 이재명 대표나 이준석 대표는 존재감이 거의 약합니다. 아, 그래서 윤한홍이었다는 해석까지 달아주셨는데 윤한홍 의원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 김영주 전 의원님 보시기엔 지금 한동훈 장관이 만약 정치를 하게 된다면 비례대표일까요? 아니면 비대위원장이나 선대위원장일까요? 아니면 지역구 출마일까요? 어떤 행보를 보일 걸로 예상을 하세요? 지역구를 출마하면서 비대위원장을 맡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뭐 그 둘 중에 하나만 맡는 게 아니라 가령 뭐 종로에 맡으면서 선대위원장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럼 비대위원장보다는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한동훈 장관이 만약 총선을 출마한다면 지금 당장이 아니거든요. 예상 국회가 끝나는 12월 중하순 정도 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총선 체제로 간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인요한 혁신위 체제에서 실제적으로 비대위로 건너가기도 참 애매합니다. 김기현 대표의 입장도 그렇고. 그렇다면 아예 빨리 선대위를 구성하면서 한동훈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이 당에 오면서 실제로 선대위로 구성하고 뭐 지역구로 선택한다든지. 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비례대표 가는 부분은 아직도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의 논쟁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 옛날에 우리 총재처럼 뭐 마지막 번호를 걸고 출마를 한다든지 이렇게 보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동훈 장관의 관심 또 하나의 관심사였죠. 예. 얼마 전에 한동훈 장관의 부인이 진은정 변호사인데 봉사활동하는 화면 사진이 공개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물론 한 장관은 봉사활동하다 찍힌 사진이지 뭐 내가 준 것이 아니다. 법무부에서 사진을 공개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가서 찍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의 가족은 이 적십자 관련한 봉사활동을 아주 오래전부터 모두 다 해왔습니다. 그 뭐 통상적인 그런 활동 같은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봉사활동을 했는데 하필이면 얼마 전에 그것도 한동훈 장관의 부인만 사진이 꼭 찍혔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화제가 되고 많은 이야기거리 화제를 피웠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수도권, 서울, 예. 강남벨트나 혹은 비례대표로 갈 거예요. 한 장관 부인 진은정 변호사한테 모든 카메라 스포트라이트가 모아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관심이 높아요. 아, 그렇죠. 예. 부인까지 지금 보세요.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그러한 전략으로 움직이고 있다. 무슨 화보 찍듯이 7장, 8장을 쫙 찍어서 스냅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기자들이 찍었는데 이게 맞나.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화보처럼 한동훈 장관 미래 대통령 후보자의 무슨 화보를 찍듯이 예. 과하다. 자, 장 변호사님. 네. 뭐 서울법대 동문이고 또 나이는 2살 차이고 이제 프로필까지 많이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얼굴이 공개돼서 어디 다니기 참 불편할 것 같은데 네. 어떨까요? 이 진 변호사는 본인이 이렇게 사진이 찍히고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전 당연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도 그렇다면 있었던 통상적인 행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작년에는 별다른 화제가 되지는 그렇죠. 않았어요. 사진이 공개된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올해는 남편이 차기 주자로 조망을 받고 있고 국민의힘 총선에서 굉장히 역할을 할 거라는 그런 맥락을 모른 채 이런 자리에서 이런 모습으로 임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궁극적으로는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아서 사실 김건희 여사에게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또 세간의 평가가 있고, 또 한동훈 장관은 차기 주자로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대통령의 오른팔 그리고 대통령과 연동돼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과연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한동훈 장관의 이런 정치 행보 좀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과연 이걸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또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이게 독자적인 행보인가? 아니면 뭔가 공감되는 지점이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참 물음표로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화제가 막 되고 있으니까 다른 이슈를 거의 이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현상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 너무 또 조명을 받아서 다른 것들이 뭐 혁신이 국민의힘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또 묻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저게 의도가 아니라 봐요. 자꾸 이게 그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처음 찍힌 게 그 임명장 받을 때죠. 그게 무슨 의도적 연출입니까? 임명장 받으러 가라니까 자연스럽게 사진이 찍힌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 상 받을 예, 상 받을 때 네. 김건희 여사가 처음 찍혔잖아요. 네. 이것도 이게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쓴 거죠. 예. 이제 마스크를 안 쓰니까 자연스럽게 찍힌 거예요. 저는 이 사진을 가지고 마치 이게 연출한 것처럼 의도적인 것처럼 하는 거는 게 문제가 있고, 다만 제가 이제 취재반 발언은 부인이 정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반대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게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 징조상. 저는 이 진 변호사님이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 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잘 알았거든요. 엄청나게 잘 아세요?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요? 예, 학교 다닐 때도 저는 한동훈 장관에게 천군 만마가 될 걸로 봐요. 능력도 뛰어나지만 여러 개 점에서 정치 감각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집안이 검찰 법조인 집안이에요. 따라서 저는 앞으로 그 한동훈 장관 행보에 큰 기여를 할 걸로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과연 한동훈 장관과 그의 부인 진은정 변호사가 정말 총선에 출마하고 그것 강력한 후원자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다음 주에 또 대전까지 간다고 하니까 그 행보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